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 대기업에 합격되시고도 네. 구글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대학교 4학년 때 처음 구글이라는 회사를 알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정말 새로운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서 이 구글에 대한 회사에 대해서 보면서 진짜 부끄러웠습니다. 맨날 대학교 4년 내내 글로벌 인재를 외치면서 살았는데 정작 저는 세계를 움직이는 기업이 뭔지도 잘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반성을 했고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 일단 지원을 하게 됐는데 제가 상반기 졸업이었거든요. 5월 말 6월 초가 되면 기업들의 합격자 발표가 거의 다 나요. 제가 구글에 레주메를 처음 냈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레주메를 낸 지 한 2, 3개월이 지나서 인터뷰를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때 저는 이미 붙은 회사 몇 군데 중에 한 군데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를 그만두고 구글 인터뷰를 해야겠다. 이거는 입사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인터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이 인터뷰를 해서는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은데 왜 그런 불안정한 선택을 하니라고 했는데 그냥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세요. 태원 씨가 거기에 입사하게 된 이유가 대학 때 쌓았던 스펙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신 분 되게 많았어요. 도움이 안 되진 않았겠죠? 근데 인터뷰 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들어보면 좀 관점이 다를 것 같아요. 전 대학교 때 공모전 이렇게 수상했어요. 토익이 몇 점이 이런 얘기는 거의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디에 집중을 맞췄느냐? 애티튜드, 태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대학교 때 공모전 몇 개를 수상했느냐를 보시지 마시고 어떤 분야에 도전했는지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다 분야가 다른데요. 제가 대학교 때 했던 것은 공모전 수상이 아니라 낯선 분야에 뛰어들어서 짧은 기간에 빨리 분석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기르는 훈련을 했던 겁니다. 제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에 있는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갖고 있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빨리 배우는 능력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울 수 있는 애티튜드를 키워야 되고 저는 공모전이 저에게 그런 애티튜드를 키워주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레주메에는 수상한 공모전 얘기만 적었지만 떨어진 공모전들도 저에게 너무나 큰 의미였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모전 그 자체 혹은 스펙 그 자체가 경쟁력이라기보다는 이것이 나를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줬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되게 인터뷰에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지금 일하는 회사 전에 다른 회사 인터뷰를 받다가 그 최종 면접에서 떨어진 회사가 있었어요. 미울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입사가 확정됐을 때 떨어졌던 킨지에 감사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이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안 좋아하는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알게 됐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가 저에게 더 맞는 회사라는 것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덕분에 제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 메일을 드려서 거기에서도 야 우리 회사에서 떨어지고 나서 감사 메일 보내는 거는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하면서 또 답장을 주신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후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청춘에게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어떤 한 작가분의 사진이 나올 거예요. 이분이 누구인지 나는 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누구시죠, 이분이? 맞습니다. 네, 박완서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데 보통 평균 한 5% 정도의 대학생이 사진만 보고도 박완서 선생님을 압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 우리나라 대학생 중에 박완서 선생님의 작품을 읽은 사람은 5% 미만일 것 같아요. 왜? 책 한 권 넘기면 그 책 표지에 이분의 사진이 딱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실 우리는 별로 부끄럽지도 않아요. 왜? 독서는 스펙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독서는 스펙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이 책을 읽었느냐 그렇지 않았냐는 크게 내 삶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독서는 가장 오래된 하지만 영원한 차별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산에 갈 일이 있었는데 KTX에서 신문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그 기사의 제목이 뭐였냐면 너 왜 공부 안 하고 책 읽어였습니다.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이거를 한국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다 이해를 해요. 왜? 우리는 어떤 학생이 책 읽으면 너 지금 왜 공부 안 하고 쓸데없는 짓 하냐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왜? 시험을 위한 공부와 진짜 공부가 다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독서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심리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잘 되지 않아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 좀 소개팅 좀 해봤다. 손 들어볼래요? 소개팅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혹시 학년이?
아, 고등학교 2학년이요? 네. 상처받으면 안 돼요. 전 그냥 고등학생도 소개팅 하는 줄 알았어요. 그 뒤에 있는 이메라 씨가 소개팅에 나가시고 제가 주선자예요. 에라야, 한 3가지만 물어보면 대답해 줄게. 궁금한 거 3가지만 물어봐 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솔직히 우리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자, 첫 번째. 잘생겼어. 잘생겼어. 두 번째. 키 커? 키 커. 세 번째. 학교는 이 3가지 선택해 주셨잖아요. 왜 이 3가지를 물어보시죠? 내가 이성을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이니까 3가지를 물어보신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질문하느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질문합니다. 근데 대학생은 독서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3, 4학년이 되면 내 친구 토익 점수가 몇 점인지, 학점 몇 점인지, 혹은 공모전 몇 개 수상했는지 엄청 궁금하죠? 책 몇 권 읽었는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중요했으면 독서에 대한 질문이 막 풍성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소 쓸 때 언제 제일 막히냐면 나만의 차별화된 스토리가 없을 때 제일 막히잖아요. 근데 나만의 얘기가 있으면 말이 술술술술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득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야, 독서라는 건 너무나 좋은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잘 하지 않으니 이 독서에다가 스토리를 하나 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독서로 나를 차별화해야지라는 목표 아래 제가 읽은 책 표지로 제 방을 도배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보는 거예요. 한 권을 읽으면 그 표지를 복사한 후에 한쪽 벽에 붙이기 시작해요. 1학년이 돼서 한쪽 벽이 도배가 되고 2학년이 되면 천장이 도배가 되고 대학교 4학년이 되니까 제 방이 제가 읽은 책으로 다 도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자기소개서 쓸 때 이 이야기를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을 보게 되면 자기소개를 저는 제가 읽은 책으로 제 방을 모두 도배했습니다라고 자기소개를 하겠죠. 그 면접 관계에서 궁금하시겠죠. 야, 몇 권이나 읽으면 네 방이 도배가 되리라고 질문하실 거 아니에요. 한 300권 정도 읽으니까 제 방이 모두 도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 방에는 저희 가족 사진이 아닌 분이 한 5분 걸려 있습니다라고 말을 맞춰요. 그럼 다음 질문이 뭐죠? 그 5분이 누구냐고 물어보시겠죠? 그 5분은 제가 읽은 이 300권의 책 중에 제 삶에 가장 깊은 감동을 주신 5분의 작가십니다라고 말해요. 다음 질문 뭐예요? 그 5명이 누구냐 물어보시겠죠? 면접 볼 때 우리는 왜 불안하죠? 예측할 수 없는 질문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이때 그럼 최고의 전략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질문을 하게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호기심을 일으켜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고민하면 이 책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되게 소소한 경험들도 사실은 나에게 되게 중요한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학 때 여행 많이 가시죠? 저는 여행이라는 것은 몸으로 하는 독서라고 생각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영국 런던에 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막 친구들이랑 여행 가서 야, 우리 유럽까지 왔는데 영국에 왔으니까 펍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그 펍에 착 들어갔어요. 라이브 밴드가 있어서 그 펍에 온 사람은 누구나 원하면 노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저기서 한국 노래 하나 할까? 친구들이 얘기했어요. 제 친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쪽팔려 너나 해라고 했어요. 뭐 어때? 저 사람은 우리 누군지도 모르고 하자 했더니 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했어요. 그래서 진이라는 그룹에 뭐야 이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그때부터 영국 그 분들이 저에게 막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고 친구하고 싶고 해서 저는 훨씬 더 재미있게 거기에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 펍에서 이제 밤까지 있다가 친구들과 숙소로 다시 돌아가는데 아까 제가 야, 우리 한번 노래하자 그럴 때 싫어 쪽팔려 너나 해라고 했던 친구 있죠.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씨 나도 해볼 걸 안 하니까 후회되네라고 했습니다. 하고 나서 후회할 수도 있고 안 하고 후회할 수도 있는데 저는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게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후회 정도가 덜한 것 같아요. 안 하고 후회하면 계속 후회됩니다. 네. 마이크가 어딨나요? 항상 꿈꾸며 그리던 그런 나의 모습이
항상 지하방에 새들어 살았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세상에 옷도 방이 있는데 사람이 난 방이 없네 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진짜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경북 상주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12살 때까지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부모님이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셔서 도시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장사하시면 자식을 돌볼 여유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를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맡기셨던 것 같아요. 제가 시골에서 어렸을 때는 어떤 사람이 영웅이었느냐, 경운기 잘 몰고 막 쌀가마니 잘 들고 막 나무 잘 올라가는 형들 있잖아요. 나 어떻게 하면 저 형처럼 나무를 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새총을 저 형처럼 만들 수 있을까? 뭐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그중에 제가 그 동네에서 제일 존경한 형이 있었어요. 힘이 제일 센 형이에요. 어느 날 그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 어떻게 하면 저도 형처럼 힘이 세질 수 있어요? 물어봤는데 그 형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불개미를 먹으면 돼 그랬어요. 근데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왜? 드디어 힘 세지는 방법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잡아본 불개미 수가 한 1,500마리 정도 됩니다. 정말 막 불개미를 잡아서 막 먹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모양이 됐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어리숙했고 촌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청담초등학교로 전학 갔어요. 어제까지 너무나 시골 촌놈으로 살다가 갑자기 환경이 급변했죠. 처음 제가 청담초등학교 전학 가서 받았던 문화적 충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학생들의 복장이었어요. 시골에서는 항상 어르신들과 함께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예의 범절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남방은 꼭 바지 속에 넣어서 입어야 돼요. 서울 애들은 안 그럴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서울에 왔는데 애들이 남방을 청바지에 넣어서 입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서울에도 되게 예의 범절이 있구나. 뭐 이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서울에서 본 그 친구들이 청바지 속에다가 남방을 집어넣은 이유는 예의 범절 때문이 아니라 엉덩이 뒤에 붙어있는 물음표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때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가 그 물음표가 붙어있는 브랜드였거든요. 근데 난방을 내리면 이게 안 보여. 서울에 전학을 가서 여러분처럼 대학생이 되기 전까지 한 번도 제가 땅 위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지하방에 새들어 살았는데 뭐 지하방에 살면서도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았는데요. 저한테 여동생이 있어요. 저보다 2살이 어려요. 두 칸에 새들어 살았으니까 한 칸 부모님 쓰시고 한 칸은 저랑 여동생이 같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오빠랑 같은 방 쓰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얼마나 제 여동생이 저랑 같은 방 쓰기 싫어했냐면 제가 공부 열심히 몇 개월 톡톡 치면 아이 썩어 이랬습니다.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여동생이 중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부자인 친구 집에 놀러를 갔다 왔어요. 그러더니 집에 돌아와서 막 울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세상에 옷도 방이 있는데 사람이 난 방이 없네 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부자인 친구 집에 갔더니 옷방이 따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 동생에게 진짜 자기 방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걸 했느냐, 고깃집에 가면 쭉 땡기는 거 있죠. 그거를 사다가 이렇게 이 방에다 쭉 이렇게 달았어요. 이제 동생 방에 갈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이렇게 쭉 옆으로 당기고 들어가면 되죠. 하지만 제 동생이 자기 방이 있음을 충분히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저는 똑똑똑똑 합니다. 그러니까 동생은 들어와 이러면 들어가는 거예요.